대구에 아는 사람은 다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당연히 일자리가 있으면이 가장 클 것 같긴 하네요. 상식적인 인구 밀도는 거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축적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다시 한번 좀 출발을 하려는 살짝 약간 뉴턴 같은 자존심과 이 현실에서의 타협에서 좀 더 현실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겪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높이는 것. 서울행은 나도 가족도 긍정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랬다. 부푼 마음과 달리 정착해야 했던 곳은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비좁은 고시원이었다. 아무래도 돈을 버는 목적이 지금 당장 쓰려고 살려고 이제 버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걸 축적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한 달 살기 좀 버거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증금이 좀 꽤 세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잘 구할 수 있는 게 고시원 아니었나. 독서실 같은 느낌이에요. 좀 엄청 조용하고 뭐든지 다 이제 공용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방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제 그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공간이 많이 비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고시원과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고시원에 산다는 게 별일은 아니다. 서울에 지, 옥, 고는 많고 그 수만큼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우연한 계기로 한 아저씨와 말동무가 됐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런저런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더니 어느새 각종 힘듦과 푸념,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다 지친 나는 아저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고시원은 내부 싸움도 잦았다. 좁은 이곳이 서로를 예민해지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원룸을 구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울렸다. 나도 압니다. 내 이야기 더 들어주기 힘든 거. 그냥 이 말만 하려고 전화 걸었어요. 내 이야기 들어주기 싫은데 들어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그의 외로움이 전해져 마음이 저릿했다.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언제 저녁 시간 때 불러내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 다 장성한 아들 부부를 두고 이제 고시원에서 살게 된 어떤 사연의 이야기라든가, 고시원에서 겪고 있는 본인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 세대의 보편적인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아들을 키우고 사회로 내보내는 것으로 본인의 사회적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는 사회적 역할을 다 한 나로서는 이제 고시원에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 말고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지분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일종의 동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가서 맞게 될 어떤 미래의 한 단편이라는 인상도 많이 받았고요. 약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키우고 싶은 입장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마치 저도 약간 좀 전망이 어둡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았던 그런 영향에서 조금 감정적으로 멀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건 조금 엄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당연한 일 같으니까. 나는 서울살이에 금방 적응할 거라 생각했다. 취업도 했고 자취방도 있으니 곧 안정감을 얻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집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아쉬움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수업에서 같은 대구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같은 학교, 학과 출신. 반가웠다. 우리는 실컷 걸으며 떠들었다. 헤어질 때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사는 거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대구랑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우리 동네 살면 좋겠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서울에 올라오라고, 이왕 온다면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물귀신보다는 세일랜으로 분류되었으면 한다. 서울에 취업하면 좋겠다는 달콤한 말이니까. 저한테 사실 먼저 올라온 친구도 똑같은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왜 걔가 그렇게 말한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혹시나 뭐 아프거나 할 때 가까이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래도 가끔 저녁 때 뭐 먹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사실 이런 걸 파는 곳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워낙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언젠간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고 코엑스에서 한복 판매하는 행사를 한 번씩 하고 당연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고 접할 기회도 많으니까 그때 벼르던 걸 사보자 이렇게 마음먹기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좀 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자유롭고 재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달콤한 조각 케이크 맛있는 카페, 한적한 동네 산책로, 힘듦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장소를 찾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다. 특히 자연이 좋다. 서울에서도 마음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숲이 있다. 누구에게나 숲은 필요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에 자연들이 없었다면 직장인의 오후 수치는 몇 배 이상이었을 거라 장담한다. 서울에는 모든 것이 포화 상태다. 한정된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어나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보다 더 무서운 집값까지.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서울이라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멀리서 구경했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대구에서 편안하게 살리라 다짐했다.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여기 선유도 공원은 또 유난히 공원인데 선유도거든요. 주변에는 한강밖에 없어서 서울 안에 있지만 또 뭔가 떨어져서 하나의 자연이 있는 느낌이어서 유난히 여기 오면은 공기도 더 좋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서울에 오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고요. 제가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나왔는데 저는 익숙하고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왕이면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케팅 공부를 하고 싶어서 관련 교육기관들을 찾아봤는데 대구에는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관련 일자리도 확실히 거의 90%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 뭐 마케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기가 종착지일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됐죠. 좀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고 북적북적대는 이런 서울보다는 고즈넉한 그런 대구가 가끔 떠올라요. 잦은 야근과 병원 방문, 어느새 퇴산날을 생각하면 불안보다 기대가 커졌다. 하루빨리 쉬고 싶었다.
마지막 회식 날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너무 동태눈이었죠? 라고 말하자 다들 걱정 많이 했었어요. 표정도 너무 어두워지고 무슨 힘든 일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나 나를 걱정해주던 이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동안 좀 더 잘해줄걸. 아쉬움이 몰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짠을 외쳤다. 혼자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아파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병가를 내기에는 업무는 그대로 이제 점점 밀려갈 텐데 더 그게 불안해서 이 그냥 불안감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출근을 하자. 혼자 살 때 조금 무섭거나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너무 아프면은 누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 떠보니 서울, 어쩌다 보니 서울로 상경한 우리들. 아 맞아요. 지금 먹어요. 지금 이제 대본 없이 자유롭게 먹는 시간이에요. 진짜 먹으면서 담소 중간중간에 하고. 아 맛있어. 멘보시 아니에요? 대구에 사귄 친구들이 거의 서울에서 다시 만났어요. 안 올라올 것 같은 친구들도 오랜만에 전화해보면 서울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내려볼까요? 그 진짜 피부에 많이 와닿긴 해요. 정말 저는 본가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 전교생이 제가 다녔을 땐 제 기억으로 1000명이 넘었고 한 반에 4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교생 합쳐서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걔가 지금 전교생이 합쳐서 1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좀 많이 체감이 들고 또 주변인들만 봐도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 후에 아 나는 아기를 안 낳아야지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저걸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그런 예산보다 그냥 혼자 살고 생활하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저의 그 볼륨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하면 정말 딱 1인분치로 맞는데 누구랑 만나면 어떤 지출들을 많이 사용할 거고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내 일이나 기존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는 가능해도 거기서 없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막 그런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게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약간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별로 피부에 안 와닿기 시작을 한 것 같아. 이제는 혼자서 그 집에 오면 밥을 차려 먹고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일단 다 가고 에너지도 다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혼자서 해내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 모든 사람이 이제 가족으로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해내야 되는 거다. 익숙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뭐 누구한테 더 의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내키지 않는 건가?
내가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제일 먼저 자를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원치 않아. 약간 1인 가구에 아주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퇴근하고 인강 보고 게임하는 게 난 너무 좋아. 근데 결국은 약간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 왜냐면 만약에 지민이에게 여유 시간이 지금의 한 2배, 3배 정도 더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있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도 시간이 남으면은 그 시간까지 혼자 있는 시간에 투자할지 아니면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할지는 또 다른 선택의 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아닌가 싶어 되게. 숨겨진 뭔가 이면의 뭐 이유? 근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신기하다. 그냥 서울 와서는 취미로 이렇게 길 가다가 아파트가 되게 낡았어. 그러면 시세를 검색해봐. 저 용산의 재개발 지구에 그 왜 한 10층 안 되는 되게 작은 아파트 있잖아. 이게 20억씩 해. 그러면 그래서 이러면서 이번 생엔 안 돼. 근데 또 고령이나 하다못해 춘천까지만 차 타고 넘어가도 아파트가 1억대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재밌다. 전세금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살았던 그 기억을 가져와서 여기 부동산 업자들한테, 여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들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하려고 하시냐. 엄청 작은 돈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천만 원 되는 그 돈을 엄청 작은 돈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고 반지하라도 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어쨌든 간에 우리 둘이 같이 살면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꿀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맨 처음 결혼할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대요. 잘 안 되면 그냥 같이 앞에서 전기통닭이라도 튀기자. 그래도 뭐 먹고는 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서울 집값 얘기 같은 걸 했잖아요. 솔직하게 좀 약간 좀 직설적으로 말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10억, 20억 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두운 전망에 비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뭐 연애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어쨌든 같은 대학교에서 나왔지만 다 다른 일을 하고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결혼, 뭐 집 장만하기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본인만의 목표 가지고 소소한 거에 행복 느끼고 살아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고 어느 순간 뒤 돌아봤을 때 그게 보이니까 그냥 불안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요새 많이 뭐 힘들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만 그렇게 또 청년이지 않나라는 굉장히 또 뻔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아프면 환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픈 만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기간이 우리에겐 또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회를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출산율, 뭐 나라의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냉소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점에서 내가 나의 기준점, 나의 중심을 잡을지, 나의 행복을 찾을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없고 방황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지금 본인이 믿고 있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포인트들을 잃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도 앞으로도 뭐 계속 행복한 나름의 일상들을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 Slide